오늘은 수구의 회전 팁과 겨냥법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게 되는 만큼 하나하나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총 정리는 다음으로 미루고 눈에 띄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인 1.5포인트를 기준으로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 4.75포인트와 1쿠션 1.5포인트가 서로 매칭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5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 없이 무회전으로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계산해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므로 수구 4.75포인트와 1쿠션 1.5포인트가 서로 매칭되는 게 맞습니다만 수구 5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수구 당점을 하단으로 해서 끊어치기 타법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가 단순하듯이 문제풀이 과정 또한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마이너스 1.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포인트와 1쿠션 0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수구 포인트 수가 4포인트를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1쿠션 0포인트의 위치도 조금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쿠션 0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움직임을 보면 신기함을 넘어서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문제풀이 장면을 보면 회전 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구 당점을 하단으로 해서 끊어치기 타법을 구사한 듯합니다. 수구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구 당점에 대한 정리도 일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일적구를 기준으로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 4포인트와 1쿠션 0.5포인트가 서로 매칭됩니다. 실전을 보면 1쿠션 0포인트에 회전 팁을 2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살펴보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수구 포인트 수를 알기 쉽게 4포인트로 하고 보면 1쿠션 0.5포인트와 서로 매칭이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이 1포인트이고 1쿠션 포인트 수가 0.5포인트이므로 회전 팁을 0.5팁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실전에선 1쿠션 포인트 수를 마이너스 0.5포인트 늘렸기 때문에 회전 팁 또한 0.5팁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치로만 보면 회전 팁을 1팁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만 1쿠션 포인트 수의 변화로 인하여 수구 포인트 수에도 일부 변화가 생기는 걸 감안해서 회전 팁을 2팁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쿠션 동선을 타고 흐르는 수구의 움직임을 보면 3쿠션 1포인트를 거친 후 4쿠션 2포인트를 향하는데요. 타법에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통해 타법과 수구 당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3포인트와 1쿠션 1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1쿠션 포인트 수가 1포인트이므로 회전 팁은 0.5팁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해보면 회전 팁을 1.5팁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3포인트와 1쿠션 1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문제와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구 포인트 수가 3포인트이므로 좁은 각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좁은 각 3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7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하지만 수구의 위치 관계로 인하여 이 동선을 따르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이 문제에서 제시한 3쿠션 동선은 수구 4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쉬운 계산 방법이 필요한데요. 수구 3포인트에 1쿠션 1포인트를 더하면 3쿠션 동선의 기준인 4포인트와 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적구의 위치값인 1.5포인트만 회전 팁으로 보정하면 되는데요. 3쿠션 동선을 타고 흐르는 수구의 움직임을 통해 이미 아셨겠지만 밀어치기 타법을 구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5.5포인트와 1쿠션 0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0.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7.5포인트와 1쿠션 1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마이너스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구 당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마이너스 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전 팁과 수구 당점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0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5포인트와 1쿠션 마이너스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2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1쿠션 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움직임을 보면 1쿠션 마이너스 2포인트를 조금 넘는 지점을 향하는데요. 아마도 밀어치기 타법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0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6.5포인트와 1쿠션 마이너스 1.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 1쿠션 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움직임을 보면 이전 문제와는 반대로 1쿠션 마이너스 1.5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데요. 아마도 끊어치기 타법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인 1.5포인트를 기준으로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 3.75포인트와 1쿠션 1.5포인트가 서로 매칭됩니다. 실전을 보면 1쿠션 1.5포인트에 회전 팁을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구수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구의 입사동선을 보면 1쿠션 1.5포인트를 정확하게 향합니다만 수구 3.75포인트는 좁은 각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수구 4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려진 3쿠션 동선이 바뀌게 되는데요. 수구 3.75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7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린 3쿠션 동선이긴 합니다만 생각의 힘도 키울 겸 변화된 3쿠션 동선을 기준으로 겨냥법과 타법을 한번 유추해 보시죠.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2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2.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11포인트와 1쿠션 1.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진행 속도가 다소 느리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누스의 가면을 쓰고 있는 실체를 향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번 카테고리를 시작하면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 수구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수구의 곡률에 대해 잠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2차원인 당구 테이블을 기준으로 수구의 곡률을 설명하느라 마찬가지로 2차원인 정육각형 두 개가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구는 2차원인 원이 아니라 3차원인 구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원인 정육각형으로 수구의 곡률을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2차원 형태의 정육각형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2인 3차원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2인 3차원 형태의 정육면체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육면체를 펼친 후 면적을 계산해보면 가로와 세로가 모두 2가 되므로 정사각형 하나의 면적은 4가 되고 정사각형이 6개이므로 전체 면적은 24가 됩니다. 2차원인 정육각형의 면적이 10이었으므로 비교해보면 정육면체의 표면적인 24는 정육각형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것과 같은 수치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의 표면적이 원의 면적보다 2배 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축과 단축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일종의 단초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2차원인 당구 테이블의 시각으로 3차원인 수구를 이해하기보다는 3차원인 수구의 시각으로 2차원인 당구 테이블을 이해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회전 팁과 겨냥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팁의 경우를 보면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90도 직각을 30도씩 3팁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봤을 땐 22.5도씩 4팁으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림에서는 너무도 상식적으로 직각을 90도로 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치는 과연 맞는 걸까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90도가 직각이라는 것은 수구가 2차원인 원의 형태라는 걸 뜻하는 건데 정작 수구 본인은 3차원인 구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이 수치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관여되는 부분이라
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2차원인 정육각형과 3차원인 정육면체와의 면적 차이가 2배인 것을 감안해보면 3차원인 수구의 직각은 90도의 1.5배인 135도를 넘어서 90도의 2배인 180도까지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엔 겨냥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쉬운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육류에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류의 질감이 대체적으로 질기다 보니 고기를 썰 때 부드러운 식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은 고깃결과 직각이 되게 자릅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고기의 경우에는 무치는 과정에서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고깃결을 살려서 자르기도 하는데요. 닭고기를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찢어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됩니다. 수구는 3차원인 구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대원과 측지선이라는 결이 생기게 됩니다. 결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육류 자르기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정조주는 수구의 결을 잘라서 수구의 곡류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오조주는 수구의 결을 살리는 만큼 수구의 곡류를 극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흔히들 파워 넘치는 플레이를 보고 저 선수는 공을 찢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찢는다는 표현은 닭고기를 손으로 찢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을 살려서 수구의 곡류를 극대화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오조준을 기본으로 하는 쿠드롱 프로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정조준을 기본으로 하는 선수라면 글쎄요, 딱히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형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이유로 해서 진행 속도가 무척이나 더디기만 합니다. 어줍잖은 실력으로 실존하는 레전드의 플레이를 분석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가끔씩은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말처럼 쿠드롱 프로가 펼치는 예술혼을 만끽해보기 위해서라도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이론 정립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소양씨의 음악을 리액션하는데요.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보컬 코치들의 평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음정과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소양씨의 영상을 하나의 교본처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쿠드롱 프로의 플레이를 대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듯합니다. 현실 세계로 눈을 돌려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 난데없는 이데올로기의 등장으로 나라 안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위선의 탈을 쓰고 있었던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추악한 자신들의 민낯을 스스럼 없이 내비치는 듯 느껴집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작은 촛불들을 모아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던 정의로운 젊은 세대들을 보았기에 머지않아 밝은 세상이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상관없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기만 한데요. 거처없이 쪼그라들어야만 했던 우리네 민초들의 고달픈 삶을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이해해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호아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